죽은 줄 알았던 윤갑, 그 혼이 아직 강철이 안에 살아있다면? 그리고 열이, 그녀는 정말 평범한 안경 장인일까요? 여러분, SBS 금토 드라마 귀궁, 방영 2회 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빠른 전개로 시청률이 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 원자에게 빙의한 정체불명의 악기 팔척기,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무기 강철이, 그리고 모든 중심에 선 열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복선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3화의 충격 전개 뇌피셜을 풀어드립니다. 강철이는 진짜 윤갑을 지워버렸을까? 열이는 무녀로 돌아올 수 있을까? 풍산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기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귀궁 3화 미리 보는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지 사극은 귀궁, 드라마 맛집은 여기.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3화 예고편과 지금까지의 전개를 바탕으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뇌피셜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시작부터 몰입감이 엄청났죠?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배우의 신들린 연기와 함께 귀신, 빙의, 무녀, 궁궐이라는 조합이 주는 오싹함까지. 자, 오늘 리뷰는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설정과 인물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측해보는 본격 3화 뇌피셜 타임. 가볍게 듣고 넘기기엔 너무 재미있고 어쩌면 작가님과 연출진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진 3화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 2화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진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윤갑의 혼령이 팔척기에게 잡아먹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어린 아들인 원자에게 팔척기가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주나 귀신 들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실 자체가 혹은 이 나라 자체가 팔척기라는 존재에게 먹히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윤갑이라는 인물의 성격이에요. 그는 서울 출신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검서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이상이 높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바꾸겠다는 뜨거운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혼령이 되어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죽음 그 이상이에요. 그의 사라짐은 그가 가졌던 사상과 이상마저 팔척기에게 먹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왕 이정 역시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당을 금기시하던 왕이 직접 무녀 열이를 부르기로 결심했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열이를 궁해드린다는 건 그만큼 원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팔척기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철이,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무기 강철이는 단순한 악신이 아닙니다. 그는 열이를 통해 다시 용이 되고자 하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윤갑의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강철이도 점점 인간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열이가 있습니다. 열이와 강철이, 윤갑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면서 3화에서는 이 셋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철이와 열이가 궁궐 깊은 곳에서 마주한 존재, 그건 단순한 귀신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팔척기의 전초전일 수도 있고 윤갑의 혼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일 수도 있겠죠. 이번 3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강철이입니다. 단순히 윤갑의 몸을 빌려 쓰는 이무기일 뿐이었던 강철이가 이제는 점점 윤갑의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열이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떨림과 당혹감, 그것은 강철이라는 악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의 감정입니다. 슬픔, 기쁨, 그리움, 분노, 그리고 사랑.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감정들이 이제는 강철이의 심장을 흔들고 있다는 건 단순한 빙의를 넘어서 감정의 전이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윤갑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겉으론 강철이가 그의 육신을 점유하고 있지만 열이를 지켜보는 그 눈빛 어딘가에는 윤갑 특유의 따뜻함과 책임감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감정이 진짜 강철이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윤갑의 혼이 아직 그 안에서 살아남아 강철이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이건 향후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는 설정입니다. 강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윤갑을 대체했는지 아니면 두 존재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열이는 과거 윤갑에게 한없이 따뜻했던 기억을 품고 있고 동시에 강철이에게는 일종의 두려움이자 유일한 목표죠. 열이의 경기석은 단순한 방어 도구가 아니라 강철이가 진정한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돌을 빼앗겼고 열이는 점점 무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녀가 되는 건 열이에게는 운명이자 형벌 같은 일이지만 동시에 팔척기를 막고 윤갑 혹은 강철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3화에서는 이 셋의 삼각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힐 겁니다. 감정이 얽히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캐릭터의 심리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윤갑의 복귀? 강철이의 변화? 열이의 각성? 아니면 이 모든 게 뒤엉켜버리는 비극적인 결말?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존재와 감정의 복잡함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누구의 선택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풍산입니다. 맹청의 도상수로 등장한 풍산은 언뜻 보면 소외된 계층 속에서 귀신의 힘을 빌려 한 자리 차지한 전형적인 술사형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단순한 술사나 맹인의 리더가 아니에요. 그는 팔척귀와의 연결고리를 가장 먼저 감지했고 맹청이라는 귀신 숭배 집단 내에서도 유일하게 고대주술에 정통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풍산은 2화에서 거의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백지부적은 모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과 달리 백지부적은 강령술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되는 영체 소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부적이 저절로 불타오른다는 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선 존재가 이 세상에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팔척귀가 등장한 지금 풍산이 이를 환영하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윤갑이 죽었다는 것도, 여리가 경기석을 잃었다는 것도,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어쩌면 그는 이 모든 퍼즐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은 단지 그 퍼즐이 자기 예상대로 맞춰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무서운 상상이 하나 가능합니다. 풍산은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입장이죠. 그 말인즉 팔척귀의 등장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인간이 귀신보다 위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귀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 풍산은 그 세상의 선지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풍산은 단순한 조력자도 아니고 정면의 적도 아닌 흐름을 조종하는 제3의 조타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곧 이런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죠. 귀문이 열린다. 고대의 무당들조차 끝까지 감추려 했던 귀문, 그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그는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귀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여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겠죠. 무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남느냐. 풍산은 여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으며 그녀의 가장 큰 동맹이자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귀궁이라는 이름 속에서 귀와 궁을 잇는 키를 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풍산이 과연 팔척귀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자일까요? 아니면 팔척귀조차 제어하려는 진짜 주술의 계승자일까요? 그의 의도가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선과 악의 경계는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여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팔척귀와 마주했었고 그 결과 조모 넙덕의 생명을 잃었으며 자신은 경기석으로 보호받은 채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평범한 삶은 여리에게 평안함이자 족쇄였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억눌려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 억눌렸던 기억과 심기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리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문,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문, 왕 이정이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는 문.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귀물 퇴치극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로 진화하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여리는 단순히 도수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무녀로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자로, 강철이는 윤갑이라는 이름 속에 잠든 인간성에 점점 물들어갈 것이고 그 변화는 결국 팔척귀를 마주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풍산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자신의 마지막 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왕은 누구보다 인간적이면서도 누구보다 외로운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그 선택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리는 과연 무녀로 돌아올까요? 강철이 안에 윤갑은 정말 남아있을까요? 풍산은 진짜 흑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을 알고 있는 예언자일까요? 여러분의 예측과 뇌피셜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는 우리가 상상하고 해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숨어 있거든요. 중간 지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귀궁과 함께 귀궁의 비밀을 향한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억눌렀던 기억이 터지고 무녀로서의 각성이 일어나며 그녀만이 볼 수 있는 팔척귀의 본 모습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리가 무녀복을 다시 입는 장면? 그건 단지 코스튬의 변화가 아니라 서사적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 나는 이 귀문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이때 왕 이정 역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국법을 어기고 무녀를 궁에 들인 최초의 군주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금기를 어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철저히 감정을 억누르던 그도 결국 아비로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여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왕과 무녀 그리고 악신. 이 셋의 삼각축이 본격적으로 맞물리는 3화는 말 그대로 귀궁이라는 드라마의 본질이 폭발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귀신 이야기에서 기억과 감정, 정체성과 선택이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는 무녀로서 다시 태어날까요? 아니면 인간의 삶을 끝까지 지키려 할까요? 강철이는 진짜 융갑을 지워버릴까? 혹은 융갑의 혼이 강철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귀문은 곧 열릴 겁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왕 이정.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상상하고 함께 몰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궁에 숨겨진 이야기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궁금증이 더 커졌다면 잊지 말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